안녕하세요. 부천의 뜸한년 대표 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 입맛이 없고 자꾸 지치시죠? 이럴 때 제철 과일 한 입이 피로를 날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지금이 제철인 복숭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복숭아는 달콤한 단맛만큼이나 건강에 좋은 효능이 많고요. 주의하셔서 드셔야 할 분도 있는 만큼 꼭 알아두셔야 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복숭아의 첫 번째 효능은 여름철 피로 회복입니다. 90%에 가까운 수분과 흡수가 빠른 당분 덕분에 더위로 지친 몸에 수분과 에너지를 동시에 보충해주죠. 또한 구연산이나 사과산 같은 유기산 성분은 근육 속의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를 줄여주고요. 비타민C와 클로로겐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자외선과 열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복숭아에는 전해질인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탈수나 근육 경련, 신경 예민함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100g당 40칼로리로 저칼로리인데다가 여름 과일 중에서 수박이나 참외처럼 성질이 차갑지 않고 따뜻한 성질이라서 속이 냉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숭아의 두 번째 효능은 피부 미용입니다. 복숭아 먹으면 피부 미인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복숭아는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피부에 직접적인 보습작용을 합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을 건강하게 해줘서 피부 트러블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주름을 완화해줍니다. 또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톤을 밝게 해주죠. 또 베타카로틴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럼 백도 복숭아도 있고 황도 복숭아도 있는데 피부 미용 면에서는 어떤 복숭아가 더 좋을까요? 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정답은 황도 복숭아입니다. 황도 복숭아가 더 노란빛을 띠는 거는요. 색소인 베타카로틴이 집중적으로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00g당 백도 복숭아는 20에서 50 마이크로그램, 황도 복숭아는 약 170에서 21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피부 미용을 위해서라면 황도 복숭아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복숭아의 세 번째 효능은 신경 안정과 여름철 숙면입니다.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요. 더운 열대야의 불면증을 막아주고 꿀잠 자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복숭아는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드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저녁 때 드시는 게 숙면 유도에 더 좋겠죠. 한편 복숭아의 씨앗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 숙면에 좋다는 정보가 떠도는데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선 잘 익은 복숭아의 과육에는 아미그달린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미그달린은 복숭아의 씨앗에 다량 분포하는데 체내에서 맹독성인 청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만약에 아미그달린 때문에 졸음이 온다면 이는 신경계에 대한 독성작용, 즉 중추신경 억제에 따른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미그달린이 숙면을 유도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주고요. 비타민C는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혈전 형성을 줄여주고요. 베타카로틴은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06년 부산대 연구팀이 야생 돌복숭아 에탄올 추출물로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혈압을 낮춰주고 혈중 지질, 간 지질 수치를 개선했음을 밝혀냈습니다. 복숭아의 다섯 번째 효능은요. 자, 음주나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여보세요. 복숭아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클로로겐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요. 흡연 시 생기는 활성산소 제거와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또 복숭아는 과일 중에서는 드물게 아스파라긴산까지 풍부해서요. 알코올 해독과 니코틴 분해에도 효과적입니다. 2017년 경북대 연구팀에 따르면 백도 복숭아 추출물로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을 각각 병행했는데요. 동물 실험군에서는 산화 손상 억제, 염증 단백질 감소를 밝혀냈고요. 인체 실험에서는 소변 내 니코틴 대사산물과 발암물질인 PAH가 배출 증가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변비 해소와 위장 건강입니다. 복숭아는 일단 식감이 부드러워서 위 점막에 자극적이지 않고요. 식이섬유가 100g당 2g으로 풍부한데 대부분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입니다. 팩틴은 우리가 딸기잼이나 복숭아잼 등의 병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잼을 놔두면요 투명한 젤리가 위에 생성되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팩틴입니다.
팩틴은 수분을 흡수해서 겔 형태로 내려가면서요, 위장의 연동운동을 돕고요, 배변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게다가 사과산이나 구연산 등의 유기산 성분은 위산 분비를 늘려서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pH, 즉 산성도를 조절해서 유익균 생장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요, 한 개가 보통 150g인데 씨앗을 제외한 과육은 100g 정도 됩니다. 100g당 당류는 8에서 9g 정도로요, 단맛이 있는 편이에요. 특별한 질환이 없는 일반인이시라면 하루에 2개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또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요, 당 함량을 고려해서 하루 1개 이내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복숭아 알러지입니다. 꽃가루 과일 증후군 있는 분들은요, 복숭아 섭취 후에 입이나 혀, 목에 가려움이나 붓기, 심하면 아나필락시스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알러지가 있다면 복숭아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는 분들인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소르비톨, 과당, 식이섬유는요,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복통이나 가스, 설사 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복숭아 잼이나 설탕이 들어간 주스는 당분이 지나치게 높고요, 복숭아 본연의 영양소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잼이나 가공된 복숭아보다는 생과일로 복숭아를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름철 제철 과일인 복숭아의 다양한 효능과 드실 때의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요, 부처누드마니온의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언제나 큰 힘이 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